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 아침 9시 48분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어제까지 외박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서야 좀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녹화가 늦었고, 이제 연휴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여기저기 바쁘게 좀 돌아다닌다고 영상에 댓글들 많이 보긴 봤는데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다 달아드리지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한 번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씀들 덕분에 즐거운 연휴 보내고 왔고, 네, 지금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즐거운 시간 잘 보냈으니까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서 시장 분석하고 또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잘들 보내셨을 거라 믿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주말 연휴 동안에 워낙 전국적으로 돌아다닌다고 약하게 감기가 좀 왔어요. 그래서 목 상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약 먹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좀 평상시보다 조금만 좀 짧게 할게요. 그리고 목소리 중간중간에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런 거 말고요. 좀 전반적으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보시면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잘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순환매 돌면서 잘 올라가는. 연휴 전이나 연휴 지금 지난 이후나 지금 이 시점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금리와 달러는 아직까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와 달러는 올라가고 있는 그죠? 금리와 달러는 좀 상승의 기운이 좀 강하고, 그런 기존에 있었던 일들 연휴 동안에 바뀐 거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나 하여튼 러셀 지수가 좀 올라가고 나스닥이 빠지면서 순환매가 돌았죠. 한동안 시장을 잘 끌어올리던 IT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친구들이 어젯밤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좀 떨어졌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굉장히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그죠? 나스닥 조금 하락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S&P 조금 하락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 중 아주 가벼운 조정입니다. 아주 가벼운 조정.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도 특별한 변화 없었습니다. 금리도 계속해서 일단 금리와 달러는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반응을 하면서 금리와 달러는 계속해서 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긴 한데, 오늘 밤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오늘 밤에 발표될 게 물가지표입니다. 코어 CPI, 이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조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압력은 아직까지, 금리와 달러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압력은 좀 아직까지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밤 그 지표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죠? 연휴 전과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왜냐?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업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AI 이런 친구들이 대장이 돼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연휴 동안에 조금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긴 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일단 가만히 있는 걸로 일단 좀 결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런 부분은, 이런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런 대응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약간 좀 하여튼 저의 의견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완전 객관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약간 좀 걸러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대로라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언제죠? 22년이죠. 22년에 1년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1년간 하락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 탄력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제 올라가기로 마음은 먹었고, 이제부터 움직이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어서 어쩌면 이제 더욱 큰 버블의 형성 그런 것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상방에 베팅을 하기는 조금 좀 하여튼 계속해서 좀 찝찝한 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좀 그런 점들 때문에
저같이 좀 제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뭔가 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지수 같은 게 이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얘가 이제 박스권을 예를 들어 붕괴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13 대략적으로 12, 13에서 이 박스권 하단인데 이 자리를 이제 붕괴를 시키면은 혹시나 몰라요. 이 자리를 붕괴를 시키면은 앞으로 시장의 어떤 뭐 안정 뭐 이런 게 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건전하게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뭐 보시다시피 이게 박스권이라 갖고 지금 상황에서 이거 상방 베팅을 잘못했다가 물론 이제 시장이 급등하면서 얘가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얘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점들. 또 그리고 뭐 IT 빅테크 위주로 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 IT 빅테크의 어떤 뭐 밸류 부담이나 어떤 단기 급등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그런 거 좀 추격하기도 조금 좀 애매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상방으로 미국 증시가 분명히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괜히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수급이 좀 너무 좀 한쪽으로 좀 심각하게 쏠려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면은 이거 뒤늦게 제가 설거지해주는 꼴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심리지표 이런 것들도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내가 주식을 산다 이러면은 사실 추격의 의미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미국 증시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박스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내가 주식을 사는 게 좀 말이 되느냐. 나는 역시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일단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상승을 굳힌 건 맞아요. 상승 추세가 굳혀졌고 레벨업이 되긴 됐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추세적인 전환을 이뤄내는데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막 몇 달 단위로 막 추세 전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사실 주식시장 추세가 바뀌는데 사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하락 추세로 사실 전환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뭐 미국 주식을 따라 사거나 지수 상방 베팅을 하거나 그러면은 지금은 좀 이제 위험이 좀 굉장히 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차라리 여기서 미국 증시가 한번 폭락을 확 해요. 폭락을 한번 후uk 하면서 막 하루에 뭐 3, 4% 이상 막 폭락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빅스가 한번 위쪽으로 한번 쳐 올라오면은 그럼 이제 차라리 그런 걸 이제 눌림의 기회로 삼아서 미국 주식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간다라고 일단 내비두고 하락해도 하락한다라고 내비두고 일단 그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단 딱히 뭐 할 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하방 베팅 지금 안 되죠.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하방 베팅을 이야기할 때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 굳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많이 오르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빅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 그럼 하방 베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방 베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근거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이 좀 애매해졌어요. 하방 베팅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따라 사는 뭐 그런 것도 좀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미국 증시는 당분간 일단 가만히 있기로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휴 동안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일단 저의 어떤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요. 지금 그죠? 미국 주식을 잘 오른다고 해서 대장주들 막 사면서 나스닥 상방으로 똑같이 베팅하고 이거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뭐 저의 생각은 좀 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실질적인 근거들도 좀 몇 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저의 생각도 좀 일부 껴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다르게 스스로의 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그래 어차피 뭐 주식이 추세 전환 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데 몇 달 걸리니까 이 와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난 계속해서 상방으로 베팅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기다려 보려고요.
차라리 미국 증시가 하루 정도 대폭락을 하면 그럼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한번 해볼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거 아니면 지금은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미국 증시가 대폭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단기적인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뭐 단기적인 하방 배팅을 노리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제 생각엔 좀 움직여봐야 좀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약간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이제 스스로 좀 필터를 좀 해서 받아들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난번에 금리 이야기 드렸죠, 그죠? 금리가 만약 여기서 한번 오르면은 이제 금리 하락에 한번 베팅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렸었죠. 10년물 국채금리 뭐 연휴 전이나 연휴 후나 지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인데요. 박스권 상단에서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한번 올라갈 생각이 있긴 있는가 봅니다. 뭐 얘가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뭐 좀 흔들릴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주식시장이 금리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뭐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는 올라올 생각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어차피 올해 금리 인하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금리가 하락한다에다가 베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드렸었죠, 지난번에.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금리는 올라올 경우에는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하겠다, 요 정도 이야기 지난번하고 이거는 생각 같습니다.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 이야기 다 말씀드려봤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점검하거나 뭐 드릴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오늘 밤 물가지표가 그래도 조금 중요한 재료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 우리 지켜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물가지표를 가지고 뭐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럼 또 눌림시 매수가 또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일이 생겨나려나 어쩌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보고 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다 이겁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뭐 미국 증시 연휴에 뭐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뭐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 좋으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꺾일 거면 오늘 꺾였어야 되는데, 오늘 시작부터 2월 8일 날 목요일 날에 음봉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서 시작을 했으니 오늘 원웨이 상승장 나오는 겁니다. 오늘 원웨이 상승장 아마 하루 종일 오를 거예요. 장대 양봉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2차 상승의 뭐 꼭지일 가능성 뭐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일단 기각된 거죠. 그건 일단 없던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고점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근데 이게 사실 오늘의 상승도 지금 오늘의 상승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옵션 월물이 3월물로 이제 바뀌었는데, 3월물 이제 지금 초창기라 가지고 지금 시세가 조금 좀 서운하긴 한데요.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외과 콜옵션들이 좀 대박이 나는 이런 좀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이제 콜옵션인데 콜옵션 외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같이 콜이랑 콜은 다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또 오버슈팅 시세를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도 보시면 아침 10시밖에 안 됐는데 선물이 7,80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또 분명히 오후까지 조 단위로 또 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 급등한단 말입니다. 지수가 1% 오르는데 변동성 지수 6% 7% 오르니까 이거 지금 이제 3월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월물 초라서 이렇게 좀 시세가 좀 제한적인 거지, 50% 100%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어쨌든 엄청난 콜대박이 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저는 일단은 뭐 이렇게 올라도 일단 계속해서 뭐 코스피 하방 잡고 있는 그 포지션을 일단 수익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오르는 거면은 저는 일단 계속해서 일단 뭐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대신에 이제 수익이 아니고 손해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위험 관리 좀 하긴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번 상승도 또 다시 또 거의 또 끝나간다라는 또 그런 거의 좀 끝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는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오르는 거하고 미국과 별개로 한국은 요즘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해갖고 12월 말부터 해서 슈팅이 좀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투기예요. 계속해서 투기의 연속인데 계속해서 어떤 슈팅만 걸려가지고 솔직히 한국 증시가 특히 코스피는 보면은 뭐 딱히 그렇게 엄청난 막 대폭등 시세를 막 추세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럴 가능성은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뭐 지금
네, 뭐 말씀드렸죠. 어떤 오버슈팅의 뭐 전형적인 모습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되고, 콜옵션이 이렇게 되고,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코스피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공부해 봤던 어떤 그 상승이 끝날 때쯤 나타나는 오버슈팅의 전형적인 특징들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오늘 오르고 내일도 더 오를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뭐 이것도 뭐 거의 끝나간다, 이것도 또 오버슈팅이겠구나,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는요. 물론 이제 2차 급등이 여기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일단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일단 뭐 요건 뭐 제가 맞추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오버슈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그죠, 좀 껄끄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의견이 아니고, 이건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오랫동안 뭐 봐왔던 뭐 그런 특징들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고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이랬을 때 코스피 특징이 어땠냐, 그죠? 매번 지금까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런 거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국 증시 뭐 코스피 포지션을 일단 계속해서 간다, 뭐 딱히 뭐 움직일 생각은 없다 이거고요. 코스닥 150도 뭐 올라오고 있죠. 근데 뭐 그래봐야 얘도 이제 계속해서 뭐 박스권 이렇게 좀 갇혀가지고 움직임이 좀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는 다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는 워낙 이게 좀 투기적으로 좀 그렇게 돼가지고 좀 움직임이 조금 좀 깝깝합니다. 올라도 제한적,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죠. 근데 미국 증시도 어떻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 뭐 연휴가 네, 뭐 연휴가 다 끝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딱히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럽니다. 예. 금리도 뭐 제가 원하는 그런 베팅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시간만 좀 잘 보내볼 뭐 그럴 생각이에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